안녕하세요. 전망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엔지니어라면 꼭 한번 읽어봐야 할 책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한 권 더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 당신은 엔지니어신가요? 만약 엔지니어시라면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엔지니어의 필수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문제 해결 역량이 엔지니어의 필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발명이라는 것은 가장 궁극적인 문제 해결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꼭 소개하고 싶은 책은 발명에 사용되는 굉장히 효율적인 기법, 그리고 그 기법을 다룬 제대로 된 책 한 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위대한 발명가가 굉장히 여러 분 계세요. 그런데 이 세상의 위대한 발명가들 중에서 그들이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발명가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그와 같은 케이스는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그나마 가장 유명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계신 발명가, 계보를 쫓아가 본다면 토마스 에디슨과 헨리 포드, 이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분이 과연 스승과 제자 관계였느냐? 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강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헨리 포드가 에디슨을 굉장히 존경하고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요,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거나 하는 식의 어떤 사제 관계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롤모델이라는 관계는 성립을 하지만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는 성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요, 오늘날 전 세계에 한 분의 발명가, 그분의 제자임을 자처하는 협회가 하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협회가 있습니다. 한국 트리즈 협회, 트리즈라는 기법을 사용하는 협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이 트리즈 협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겐리히 알츠슐러라는 이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트리즈 협회의 모든 회원은 그분의 제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이 좀 특이한데 이분은 러시아 분이십니다. 겐리히 알츠슐러가 만든 문제 해결 기법을 모아놓은 곳, 그 기법이 트리즈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트리즈는 탄생하게 된 배경, 방법이 사실 굉장히 굉장합니다. 당시에 전 세계의 150만 개의 특허를 5개의 수준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가장 쉬운 수준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수준, 두 번째 수준은 기존 시스템을 조금만 건드려서 말 그대로 최적화라는 개념으로 근본적인 문제, 모순을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최적화하는 수준의 발명을 2수준, 그 다음 3수준에서부터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 모순을 해결을 하는 과정이 3수준인데 동일 기술 내에서의 솔루션으로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를 3수준, 바로 해당 산업 분야가 아닌 인접한 또는 한참 떨어진 다른 곳에 있는 다른 산업 분야의 다른 기술을 차용해 옴으로써 근본적인 문제, 모순을 해결하는 제4수준, 그리고 5수준의 경우에는 당대의 과학 지식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었던 말 그대로 기적의 유레카와 같은 기술들, 오로지 신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룩할 수 있는 수준, 이런 수준을 5수준, 이렇게 1수준부터 5수준까지로 분류를 하고요. 이 중에서 인간의 힘으로 체계적으로 잘 도달할 수 있는 발명의 수준은 어디일 것인가 라고 했을 때 3수준과 4수준의 발명이면 당면한 이슈들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합니다. 3수준과 4수준에 해당하는 특허들을 분석을 해서 어떤 일반적인 해결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트리즈입니다. 이 트리즈라는 건요, 결국 창조적 문제 해결 이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 말의 머리 글자를 따서 트리즈라고 하고요. 그냥 우리끼리 얘기를 할 때는 창조적 문제 해결 이론이다 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릴 때 일반 해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 일반 해결 방법이라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동작 원리를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요, 이와 같은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문제를 수학적으로 풀 때 이 일반화라는 개념을 잘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학 시간에 자주 나오는 문제라서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겠지만 실생활에서 이런 어떤 답을 구해야 되는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농장에서 닭과 돼지를 키우고 있고, 그래서 총 10마리를 키우고 있고 다리의 숫자는 총 30개다. 그러면 닭과 돼지는 몇 마리겠느냐? 라는 이런 풀어야 될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문장 그대로 풀지 않습니다. 보통 일반화하면서 우리가 수학을 풀 때 자주 사용하는 연립방정식 형태로 식을 바꿉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문제의 일반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화시켜서 만든 연립방정식을 풀면 x가 5, y가 5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한 것까지
트리즈가 일반화된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으면 그 내용을 제일 처음에 나에게 주어졌던 문제에 다시 대입을 해서 닭이 5마리고 돼지가 5마리입니다 라는 답을 현실에 적용하는 이와 같은 과정으로 꽤 많은 수학 응용 문제를 풀어왔습니다. 결국 트리즈도 동일한 거죠. 다만 이 문제를 일반화해서 풀이하는 해결 기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툴들을 도입해서 만든 것, 그 툴들이 집합체가 트리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트리즈 기법들을 보면요,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기법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툴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발명의 기법이다라고 하면서 전문적으로 다루는 툴은 트리즈 말고는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책을 찾아보면 꽤 여러 권의 책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책은 여기 소개되어 있는 트리즈 기법들 중에서 40가지 발명 원리까지만 다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책들은 마치 이 40가지 발명 원리만이 트리즈인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만 하면 되는데 왜 뭘 또? 이런 생각을 참 가지기가 쉬운데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툴들이 있다. 그 중에서 40가지 발명 원리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발명 기법에 대해서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도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난이도가 굉장히 쉬운,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도 자주 찾아보고 쉽게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법이기 때문에 쉽게 소개가 많이 되는 건 또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밑에 있는 다른 기법들은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접근 방법을 제한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법이 있구나 하는 것 정도만 알고 있어도 굉장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책은요, 이 생각의 창의성이라는 책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기법이라고 하기는 그럴 수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기법들을 다양하게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책에서도 40가지 발명 원리에 대해서 담고 있는 분량 자체가 다른 기법들에 비해서 상당히 분량이 많은 편이에요. 워낙 설명하기가 좋고 이해하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트리즈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먼저 떠오르는 툴이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나와 있는 다른 툴들에 대한 기법들도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 걸 굉장히 추천합니다. 이 책은 사실 2004년경에 처음으로 생각의 창의성이라는 책 한 권의 책으로 나왔었고요. 2016년에는 요걸 3권의 시리즈로 묶어서 다시 나왔습니다. 2004년에 썼었던 이 생각의 창의성이라는 내용, 그것을 생각의 창의성 1이라는 한 권의 책으로 다시 재개정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권, 3권이 추가가 되는 형태였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권만으로도 독립된 한 권의 책으로 충분한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책이 그렇게 난이도가 낮은 편은 아니에요. 꽤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1권만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 이런 내용이면 나에게 꽤 도움이 되겠다, 계속 좀 이어서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 2권, 3권을 확장판의 개념으로 한 권씩 좀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장점은요, 국내에서 트리즈에 대한 내용을 가장 골고루 잘 다룬 책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점은 중간중간에 섞여 있는 사회 이슈에 관한 내용과 난이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민감할 수 있는 사회 정치적인 이슈를 트리즈의 기법으로 끌어와서 어떻게든 해석하고 풀어보겠다라는 시도 자체는 참신한데요. 제게는 좀 억지스럽고 불편하게 다가오는 면이 있어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네 라고만 보시고 그냥 쓱쓱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단점은, 이건 좀 어쩔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각 챕터별로 다루는 툴들에 따라서 난이도가 굉장히 좀 들쑥날쑥합니다. 40가지 발명 원리를 다룰 때는 그래도 좀 재밌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찾아볼 수 있는 난이도인데요. 76가지 표준의 아리즈, 난쟁이 모델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갑자기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가요. 약간 추상적이기도 하고 쉽게 이해가 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다시 그 부분을 넘어가서 뒤에 나오는 기술 진화의 법칙, 이 부분에 와서는 다시 조금 더 이해하기가 평이한 수준으로 내려오고, 그 뒤로는 그럭저럭 읽어볼만 합니다.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내가 다 파겠어 라는 관점으로 읽다 보면은 76가지 표준의 영역부터는 진도가 잘 안 나가다가 그냥 책을 덮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차피 종류가 다른 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툴에서는 이런 식의 문제 접근 방법을 가지고 있구나 정도로만, 그리고 이런 기법도 있구나 정도로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면서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얕더라도 넓게 접해보시는 것이 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해진 분량 안에 트리즈라는
방대한 기법을 최대한 녹여내다 보니까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기법들에 대해서는 설명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나한테 다시 설명하라고 해도 저는 이 책보다 더 잘 설명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만큼 좀 난이도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생각의 창의성이라는 책을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사실 생각의 창의성이라는 책을 소개를 하면서 책보다 더 집중을 해서 소개한 것이 트리즈라는 발명 기법, 이 툴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워낙 좋아하는 툴과 기법인 관계로 이 기법은 내 전공이 어떤 전공을 가지든 상관없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엔지니어라는 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내 문제 해결력을 높이기 위해 한 번쯤은 읽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